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런 총정리라고 하긴 한데 2주간 정도 이루어질 건데 이번 주하고 그 중간에 명절이 있어서 명절 끝나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2주 정도 이루어지는데 페이지 수는 82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가이드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신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실제는 지금 이론 강의를 새로 설명하고 뭐 설명을 덧붙여서 강의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인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론이 마지막이 되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백선이 들어갑니다만 그 백선 때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이게 원래 여기는 예를 들면 전세권을 여기다 뭔가 박스로 넣어놨지만 실제 우리 그 백선에 가면 전세권이 세 문제가 있습니다. 지 여권은 자세히 돼 있는데 한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 원래 백선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두 개를 다 듣는 게 제일 좋고요.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건 동영자 4회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나중에 가보면. 예, 그래서 확인 작업까지 끝나면 전체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무료 특강은 있어요. 제가 날짜가 아직 날짜 잡혔는데 마지막 주 시험 보는 게 26일 날, 29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해 월요일 날인가 노량진에서 제가 무료 특강을 하거든요. 4시간. 약간 4시간 넘어갔기는 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해서 아마 제 수업 일정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무료 특강은 이제 노량진으로 와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이론 강의는 이제 정리가 될 건데 제가 PPT를 작업을 해놨는데 잘 안 맞더라고 이게.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내용 한번 봐볼래요? 뭐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괜찮죠? 그냥 이거 책 봐도 눈에 부시지 않나요? 대답이 원래 없어서. 지금 요것은 전체적으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가 오탈자란다. OX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탈은 거의 없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두 군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답을 체크 안 해놓은 게. 그래서 그건 수업 진도 나가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차이는 없으니까. 자, 한번 와보시면 목적부터 하는데 이 목적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좀 약간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민총이 2시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목적하고 들어오는 건데요. 이 목적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을 골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조건부예요. 조건부 법부에서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게 있죠. 요것들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기가 만약에 성립이다라고 들어간다면 이건 X가 되는데 효력 발생인지 성립 요건인지 두 개를 구별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요거 있죠.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역시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요 근래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농취증이에요. 제 기억 속에 이 농취증은 요 근래 3번 기출이 됩니다. 3년 동안 나올 때마다 답을 물었던 게 이 농취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등기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효력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하나 좀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 타인 소유물입니다. 타인 소유물도 매매가 되거나 교환이 되거나 임대차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에 가보면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처분 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채권행인 매매 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고 주임법은 그 법이 적용되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그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삶으로 인하여 주임법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은 할 때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유권은 없지만 처분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약간 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걸 구별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읽다 보면
왜 이 주임법에서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지? 이 지문에 나오거든요. 기출 지문들이.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돼요. 처분 권한이 없어도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뭔가 유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공유 파트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 자체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이렇게 물어봐요. 다만 처분 행위에 해당되는 등기 여부는 이건 동의가 없으니까 사람 지분만 유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부가해서 내용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도 잘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경제 목적물, 경매 목적물을 낙찰자가 대금 완납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근데 타인 물건과 교환 계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 자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락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물과 교환 계약을 했다. 이건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타인 물건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요 물권 행위가 있고 우리 채권 행위가 있는데요. 물권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물권 행위예요. 그래서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물권행위인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요 4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걸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타인 물건도 가능하지만 요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물권행위는 당연히 처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1번부터 7번까지는 자주 종종 시험에 배정이 제일 앞에 부분에 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문 정도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자, 그 다음에 물권 법률행위 목적에 오시면 법률이 목적인데 목적은 원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시험에 배정됐던 게 강행법규를 단속 규정을 섞어서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제 반사의 질서하고 그다음 불공정 법률행위 두 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아마 그 이중 매매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강행법규였습니다. 반사의 질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불공정 법률행위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반사의 질서하고 불공정 법률이 두 문제는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1번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다라고 되면 요건 불성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이걸 우리가 불합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 불합의가 된 거죠. 그럼 불합의가 되면 당연히 무효의 문제,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그다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착오,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불성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불합의라고 하는 게 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불합의 하는 게 같은 의미예요. 이번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행위 시라고 되어 있죠.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언제라고 했어요? 이행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행기까지 목적물이라든지 대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법률의 목적의 불능의 무효인 경우에는 객관적 불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일시적 불능은 불능인가요? 불능이 아닌가요? 불능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시적 정체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정체가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능을 기준할 때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 불능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되죠.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올라오질 않아요. 이게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수자의 실수로 인하여 목적물이 소실돼 버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X가 된 거죠. 계약 체결 후는 무조건 뭐예요? 유효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매수자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이건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수자의 실수로 목적물이 소실되면 그 법률행위는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매수자가 실수로 불을 지르면 해지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개념점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반사의 질서 와보시면 됩니다.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건 없어요. 103조 해당이 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첩계약이란 글자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첩계약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륜관계를 단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라든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뭐가 돼요? 유효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1번이 이렇게 나온 건 제가 잘 보질 못해요. 그냥 여기다 뭐라고 보통 나온다 그랬어요?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자,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끝처리가 뭐가 붙으냐면 해제 조건이 붙는 거고 뒤에가 뭐가 붙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붙어요. 첩계약할 때. 그러면 해제 조건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고 103조 위반이죠. 정지 조건 나오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이렇게 두 개가 구별됩니다. 근데 이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정지 조건 그러면 유효, 해제 조건 하면 무효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이론 시간에 몇 번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데요. 단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민법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감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이행한 후란 말 보인가요?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원인 급여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자, 반사의 질서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을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그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대항하고 주장하고는 같은 의미인데 시험장에 가면 주장이란 말은 쓰질 않아요. 그냥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밑에 4번에 오시면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요. 추인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무효행위라고 하는 거죠.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하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하고 우리 104조 있죠? 불공정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하고 나오는 거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무효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여기는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죠. 103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강행법규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 행위는 유효일까요? 묻습니다.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 행위는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아니 죄송해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여기는 X라고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걸 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이게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이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말소 청구한다, 돌려달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에요. 반사적 행위에 속한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계불법인데 동계불법은 원칙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원칙은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문제는 요게 표시가 됐거나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동계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반사의 질서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 그럽니다. 그냥 동기의 불법이 나와 있고 표시되었거나 알려졌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 유효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유효 이렇게요. 자, 밑에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해년마다 문제가 나오다가 작년에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여기 3번 같은 거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험금 같은 거 있죠? 보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효인데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고 이 숙권 행위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의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 정도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그래도 요 13번 요 형사사건, 민사사건 성공모수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들이고 수업 시간에 수없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 아마 숙지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첩약 단전에 양육비 지급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지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헤어지면서 내가 양육비를 주겠다, 생활비를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정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금방 알 수 있는 거, 요 주지직 임명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주지직 임명행위도 돈을 받고 임명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여기 아까 8번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요 부분이라든지 그럼 중간 생략 등기요. 요것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으면 참 좋을 건데 일단 장주한 작년에 빠졌었습니다. 내용 자체는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게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중매매거든요. 그럼 이중매매는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하고 1차 매매를 하죠. 근데 1차 매매할 때 최소한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금만 넘어간 상태에선 이중매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약금 해제를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금 또는 뭡니까? 중도금까지 넣었어요. 이 사람을 1차 매수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병이라는 사람하고 2차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가 넘어가 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한 번 팔고 두 번 판 거죠. 그래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유효해 무효예요? 유효가 된다. 그럼 결국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가 불이행이 됐다. 정확히는 이행불능입니다. 등기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바로 해지한 다음에 손배청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신뢰배상이 아니라 이행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외가 바로 뭐예요?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아닙니다. 이건요. 이 무효는 뭐가 돼요? 103조 위반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즉 병이라는 사람이 병이 누구예요? 갑의 배신 행위에 뭐가 됐다는 거죠? 적극 가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병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은 10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요 갑과 병 사이는 쌍방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환 청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직접 말소할 수 없다. 진정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대신한다 그러죠?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좀 질문하셨더라고요. 좀 어려운 건데 아니 갑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건 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갑이 행사하지 않으면 을이 이걸 대신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가 안 된다. 103조 위반인데 어떻게 채권자가 갑을 대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학설 논쟁 엄청 심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게 을이 갑을 대위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논외로 하고요. 학설에서 지금 해결을 못했습니다. 내비두고 그냥 채권자 대위권이 된다는 거. 다만 채권자 취소권은 돼야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갑과 을 간이 금전 채권 관계해야 되는데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여긴 등기 청구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 1번에 오시면 자, 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갑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적극 권유했다 그러면 요건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시험도 한번 나왔었는데 103조 위반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강행법규 위반되면 반환 청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103조 위반돼 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라고 같은 무효이더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채권자 대위권은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이 대위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나 등기 안 하겠다. 나 등기 필요 없다. 그냥 나 이 계약 깰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병에 대해서 직접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X가 되는데 을은 지금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등기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 명의를 청구한다 아니면 직접 청구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을은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을이 직접 청구한다든지 을이 진정 명의를 청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대의 청구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밑에 4번과 같이 연결이 되네요.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직접 자기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하고 4번이 같은 문장이에요. 3, 4번이 같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멘트만 좀 다를 뿐이지. 자,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있는데요. 얘가 선의입니다. 이 선의가 나오면 상당히 우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런 건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갑하고 을하고 자, 계약을 하고 병이 나왔습니다. 얘가 선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과 을 사이 요 계약 요 둘 사이가요. 요 둘 사이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얘가 선의일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 보호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가 비진이에요. 두 번째 통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했어요.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습니다. 그럼 비통착사강 5개가 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얘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갑과 을 사이가 매매가 있었는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됐어요. 해지 제3자에게는 이 계약이 해제됐음을 이유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 갑과 을 사이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명의 신탁이 있는 거죠. 명의 신탁이.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해제 그럼 담보가등기 명의신탁 이 8개 이외에는 없어요. 이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게.
그래서 선의 3자는 요 앞에가 갑과 을이 통정했어요. 갑과 을이 담보가 등기했어요.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래야 얘가 보호되는 것이지 무조건 선이라고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은 총 8개밖에 없어요. 이 8개를 못 외우면 시험 보기에 곤란하죠. 이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뭡니까?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중매매는. 그럼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더라도 얘는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가담 그러는데 적극가담 뭐라고 했어요? 매도된 것을 안다는 건 부족하고요. 적어도 그 매매 사실을 알고도 동그라미 매도를 요청했다라고 돼 있죠. 이 요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구했다, 요청했다, 해위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적극가담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여기는 지금 직접적으로 여기 적극가담이라고 써져 있지만 적극이란 말 쓰지 않고 알면서 권유했습니다. 알면서 해위였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릴 때도 있다고요. 그럼 그게 적극가담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한번 와볼게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 판례 정답을 찾으라 그랬는데 1번은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강박이 있어요. 네, 강박. 강박 나오면 무조건 공식처럼 외워라. 그죠? 하나가 뭐였어요? 강박 나오면 103조 위반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죠? 비진위가 아닙니다. 그럼 강박은 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110조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103조 비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강박이 들어가면 앞에 수식은 다 필요 없습니다. 강박 들어가면 103조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전통사찰 조지직 그러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전통사찰을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럼 돈 주고 사는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그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게 유효다 그러면 안 되죠. 다 돈 주고 사버리게 그러면요. 그게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103조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이게 1분도 안 걸려요. 문제 푸는데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조성된 비자금 보이네요. 비자금 기다 아니다. 여긴 줄 안 쳐졌었나 보죠?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럼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건 어디를 기준한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첩계약은 조선시대는 유효였지만 지금은 무효인 거죠.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죠? 그죠? 가끔 남자분은 술 먹다가 그 말 가끔 하잖아요. 일부 일처자가 아니야? 일부 다처제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 못할 뻔했어요. 알겠죠? 남자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행히 일부 일처제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사는 거지. 내가 뭐 현민같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장동건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누가 내한테 결혼했겠어요. 그렇죠? 이 모양이라도 그래도 일부 일처자니까 결혼한 거지.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했어요? 일부 일처자가 유효였는데 지금은 무효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질서 위반은 사회 변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 기출됐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이 사회질서, 반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사회 변천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언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시를 가지고 기준에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잘 나온 지문들입니다. 가장 잘 나온 103조 위반을 설명할 때 가장 잘 나온 예시들이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판례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라는 거 보이죠? 그 매매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계약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고 그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안 거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입니다. 아셨죠? 왜? 법률행위시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요 판례는 우리 시험에 2번 시험에 나왔던 판례인데 띄엄띄엄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인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는 하고 계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사채업자 대출 받을 때 신장 하나 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초과된 거, 초과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3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건 약간 달라요. 반환 청구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요. 근데 폭리자는 안 돼요. 이건 쌍방이 아니거든요. 헷갈릴 수 있어서 안 적습니다. 그냥 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율, 사채업자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요 103조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은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빠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빠졌어요. 이 작년에 시험에 32회 때 안 나오고 그 전에 4년간 시험에 배정이 되다가 작년에 빠졌던 거 올해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요것 대신에 이중매매가 들어갔던 거고요. 아까 반사의 질서 대신에 강행법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도 두 문제는 배정이 될 겁니다. 여기도. 자, 여기 보면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머릿속에 항상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요 집을 을하고 1억에 계약을 했다. 요게 시세가 예를 들면 3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극단적으로. 그럼 3억짜리 집을 을에게 1억에 판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급부하고 뭐하고요? 반대급부다라고 돼 있죠. 반대급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차이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이건 객관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시험에 배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요. 3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면 피해자가 누굴까요? 갑이 될 거고 갑은 뭐가 돼요? 공박, 그 다음에 경솔했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거죠. 이 중에 몇 개는 있어야 돼요? 하나, 일부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모두 갖출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폭리자가 나오죠. 폭리자는 을이 되는 거죠. 자, 의 폭리자는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있고 플러스 뭐예요? 이용이다라는 이 폭리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단순히 알고만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자, 입증은 누가 할까요? 입증 책임, 입증. 자, 입증 책임은 내가 동영 때 한꺼번에 모아서 다 갖다 드릴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입증 책임은 총 5개 정도 됩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요건 전부 다 누가 입증해요? 피해자가 입증하죠. 피해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갑이 입증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요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갖다 놓고 들어오는 건데 자, 여기 오니까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포함 관계다 해버립니다. 그냥 103조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104조다. 그럼 104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알고 이용 그래야 되는데 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나간다 하더라도 어디가 되는 거야? 103조 해당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문구는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몇 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야? 103조로 무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기출문제를 찾아온 2번 이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03조의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다라고 했는데 기준점은 언제예요? 법률행위 시 요거 체크하고요. 자, 주관적, 객관적이에요. 요건 객관적이라고 했어요. 객관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구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주관적 그러면 안 돼요. 일반인이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증여 동그라미입니다. 그다음에 무상행위 동그라미 기부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X고요. 경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경매는요. 채권 포기. 이 채권 포기보다요. 단독 행위가 더 잘 나와요. 단독 행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밥상 날아간 사건 기억나는가요? 예, 와이프가 밥상 날아간 사건. 그래서 그 채권 포기는 가능한데 여기 네 개는 저는 외워버렸었어요. 그냥 증여, 무상, 기부, 경매 이 네 개는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공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박은 누구를 말할까요? 경제적 공박 또는 뭐야? 정신적 공박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적, 경제적 상관없는 거고요. 자, 무경험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자, 무경험은 위에다가 특정 영역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특정 영역 그러면 X 요건 거래 일반입니다.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모두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뭔만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일부만 해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만 일부만. 그다음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폭리 의사를 갖추고 있어야 당연히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시험에 우리 불공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영수지 지문이 바로 요거예요. 어떤 거요? 대리인에 의해서 행위가 될 때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고요.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이 기준이다. 그래서 항상 경무대를 꼭 외우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요거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공박은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걸 모두 포함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경험 나오잖아요. 무경험은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 일반을 말한다. 그래서 요것들이 가장 답으로 많이 만들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꼭 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안 나왔던 건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입증 책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 여기 추정된다는 말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공박 정솔 무경험이 추정되는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추정되는 건 아니고요. 자,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모두 입증해야 되는데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혹시 모르게 피해자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감정평가사처럼 매도인이 입증한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통 무효를 주장한 자 하고 나오지만 간평에서는 매도인이 입증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같은 멘트입니다. 멘트. 자, 5번에 이미 이행된 경우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없었어요. 불법 원인이 없었고 이 피해자는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환 범위가 약간 좀 다릅니다. 6번에 무효행위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강행복교 103조 그 다음에 여기 104조 아예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라는 거. 다만 여기다 하나 더 써놓은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빠졌죠? 뭐가요? 무효행위 전환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환은 된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이 불공정을 뭘로 표현했어요? 매매, 대금, 과다 기억나요? 매매대금 과다. 그래서 재개발에서 그 18억짜리 A18하고 뒤엎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대금 과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게 불공정이구나. 이게 불공정, 백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불공정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걸 좀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불공정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선의 삼자는 보호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선의 삼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요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박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공정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의사표시로 올 겁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는 요 근래 시험에 나왔던 것은 27회 때 하고요. 27회 때 나왔던 거하고 27회 때하고 32회 때 두 번 배정이 되는데요. 독자적으로 문제를 내지 않고 한 번만 나왔어요. 한 줄만 나왔는데 그때 전부 다 원래 비진은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끝처리에 전부 다 취소를 해가지고 틀린 짐으로 문제를 배정했고요. 내용 자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한 법률행위는 비진위는 끝처리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취소가 아니라 얘는 무효사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글자를 바꿔서 시험에 나왔는데 내용을 좀 조심하고 가시라고 이제는요. 내용은 자,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래 다 알고 있는 거죠.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줄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증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아이고, 믿네, 미안, 없어요. 증여할 생각이 없는데 예뻐가지고 줄 뻔했네. 자, 없었는데 겉으로 뭐라고 했어요? 증여한다고 이렇게 표시해버린 거죠. 그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원칙이 어떻게 돼요? 원칙은 유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표시한 대로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누구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요 증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악이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알 수는 뭐예요? 선의 플러스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항상 비지는 원칙은 유효지만 상할 수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꼭 취소로 바꿔가지고 요 근래 두 번 시험에 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유효입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조심할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갑과 을이 상대방이잖아요. 얘가 줬어요. 병한테 다시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먼저 하고 요 계약과 다른 누가 있어요? 삼자가 있죠. 이 사람이 삼자예요. 그럼 이 삼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얘는 무과실까지 한다 안 한다.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는 누구만 따진다? 선의만 따져요. 근데 여기 상대방은 뭐까지 따져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까지 모두 따져야 됩니다. 을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하고 얘를 정확히 구별 안 해놓으니까 아이씨 어디서는 무과실이었는데 어디서는 선이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요. 자, 여기 상대방 누구예요? 을이. 그죠? 알았거나가 뭐예요? 악이 알 수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데 이 자리가 취소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써놔요. 옆에다 취소 X라고요.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보죠. 자, 선의 삼자 여기 보인가요? 얘는 무과실까지 무과실 요구한다.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의 삼자는 보호된다. 그렇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효를 조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무효를 조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1번 진위 기억하세요. 이 진위가 한때 정말 답이 많이 나왔던 건데 진위는 뭐라고 했어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그랬죠. 생각. 여기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보시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없어요. 다 읽어도 되지만 자, 매매에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예요? 선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과실이죠. 그럼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따라서 요 강박 보인가요?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강도 만난 거죠. 그러면 강박이 나오거나 당시 상황에 최선이란 글자가 나와요.
요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그 당시에 강도를 만났는데 지갑을 주는 게 최선이에요. 안 그러면 찔림을 당하거든요. 그럼 강박, 당시 상황에 최선 나오면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는 비진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몇 조예요? 103조도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강박이 나오면 비진이도 아니고 뭐라고요? 103조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진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요걸로 찾는 거예요. 요거하고 당시 상황의 재성 그러면 끄터리가 비진이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3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다 보인가요? 대리권 남용 그럽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어떤 거예요? 옆에 항상 제가 쓰라고 하는 게 뭐였죠? 횡령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횡령을 기억하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잖아요. 대리권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하고 저는 갑에 내린 을인데요 라고 현명까지 하고 매매 대금을 받아서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날라버렸다. 그죠? 횡령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은 야 등기 넘겨달라라고 청구할 거고 갑은 매매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랬어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리권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예요. 그러면 갑 여기는 본인이죠.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의 파트 가서도 이게 원칙을 내요. 원칙을. 그래서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횡령했다면 그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이제 예외가 뭐가 있어요? 알 수가 있으면 얘는 무효가 되고 무효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물어볼 때 대리권 남용은 107조 비진이가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내거나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유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까지 내지 상할수 무효 여기까지 내질 않습니다. 이 문제가 거기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게 원칙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횡령한 경우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사용자가 누구예요? 사장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근로자는 사직할 생각이 없어요. 사직서를 안 내고 싶은데 사장님이 뭐 한 거예요?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에 이게 뭐겠어요? 강요를 한 거야.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그럼 지시를 해서 사직서를 낸 거죠. 그때 사장님이 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근로자는 지금 사장님한테 사직할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근데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냈어. 그러면 이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 사직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서 비진위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건요. 무효입니다. 이 사직서는 강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자, 공무원 이건 중요하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공법행위죠. 비진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상할 수가 있어도 이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할 수가 있어요. 상할 수에 해당이 되더라도 얘는 유효예요. 그럼 비진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비진위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배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꽤 안 나왔어요. 5년 넘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계시고
여기가 무효인지 취소인지만 지금 두 번 연타로 나온 거거든요. 27회 때하고 32회 때. 그래서 단순히 요것만 바꿨는데 내용도 기억을 같이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하고 나오는데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사례입니다. 그 중에서 제3자 사례가 아주 중요해요. 그 3자 보호규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꼭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잠깐 보고 쉴게요. 요거 보고 나서 착오로 넘어갈 테니까 쉬었다 오면서 통정허위 표시는 해년마다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5년 동안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사례 문제가 배정된 적이 없어요. 사례 문제가 배정된 게 제 기억 속에 28회 때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머지는 보호되는 3자를 계속 물었어요. 작년에도 보호되는 3자, 후추상의 일손무익 있죠? 그걸 조합시켜 가지고 문제를 물었던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내용을 물었지 사례형으로 문제를 배정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사례 문제는 좀 기억하고 계시라라고 하는 건데 간략하게 그려보면 갑이 채권자고 A가 갑이 채무자가 되죠. 이 갑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을하고 가장 매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등기가 넘어온 겁니다. 재산 빼돌리기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갑과 을이 이렇게 가장 매매를 했지만 자, 이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초문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108조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언제나 마음 약해지죠? 언제나 들어가도 이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매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요게 103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그래서 얘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아닌다?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면 진짜 소유자가 누구예요? 진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에요. 갑은 요렇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진정 명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부당이득의 효과가 뭐예요? 부당이득 효과. 아니, 여기 무효 효과가 제가 이야기했네. 부당이득 반환이죠. 이게 무효 효과니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놈이 팔아먹어 버렸네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죠? 매매로. 그러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죠?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안 돼요. 손배청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 세 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럼 얘한테 등기가 넘어온 거죠? 자, 근데 갑과 을 사이 전 계약이 비통착사강입니다. 그럼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얘가 뭐이면 선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이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놈이 이 놈입니다. 이 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8회 때도 얘가 답이었었는데 1번 얘는 선의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스스로 병이 스스로 선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두 번째 28회 때 정답이었어요. 얘는 선의이면 된가요?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되나요? 과실 이건 불문이죠. 뭐만 있으면 된다.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건 학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통정허위 표시는 답이 된다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자, 얘가 만약에 악이자라면 얘는 갑은 악이니까 무효를 주장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직접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가져오면 A가 잡아먹거든요. A라 귀찮은 거야. 내비둬 버려요. 그럼 누가 속 타요? A가 채권자가.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가 안 하니까 이걸 내가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신한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채권자 대의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됐죠. 그럼 얘는 될까 안 될까?
채권자가 재산을 빼돌리잖아. 나 지금 재산. 그죠? 이건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채소권, 취소권이 여기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정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모두 인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요거예요. 5년 동안 4번을 문제를 물고 들어갑니다. 4번을 5년 동안. 그게 바로 작년도 박스로 3개 중에 짝지어라 그런 문제였어요. 보호되는 거, 보호 안 되는 거. 그죠? 여기 누구였어요? 저는 그냥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시험 볼 때 후추,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손이 무익하다 이렇게 저는 애우거든요. 항상. 이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보호된다고 해버렸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후순위 뭐? 후순위 뭐? 후순위 제한물권자. 그럼 후순위 지상권자, 후순위 전세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선이더라도. 근데 저당권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돼요. 지상권자는 보호돼요. 후순위 지상권자는 안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안 돼요. 그냥 저당권자는요. 보호돼요. 자, 요건 추심, 요건 상속인과 본인, 회사,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압류 채권자는 보호돼요.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돼요. 돈만 빌려줬을 뿐이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일반 채권자는 선이더라도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압류를 했어요. 압류 채권자는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죠. 걔는 보호돼요. 가압류 채권자 보호돼요. 일반 채권자는 보호가 안 되는 거고. 요건 뭐예요? 손해배상. 요건 뭐예요? 채무자. 얘는 뭐예요?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있죠? 이 수익자는 진짜 애물단지예요. 어디든지 보호 안 해줘요. 얘는 선의이더라도. 그래서 얘들은 선의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요. 나머지는 보호됩니다. 가등기권자 여기 있나요? 없나요? 보호돼, 안 돼요? 돼요. 파산관계인 보호돼요. 여기 없으면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이제. 통정허위 표시하고 들어오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과 통정, 합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양해라고 해요. 양해, 통정, 합의 그럽니다. 그럼 진이 아닌 가장행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은닉행위 한번 가볼게요. 은닉행위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짜고 한 매매를 뭐라고 한다? 은닉행위. 그럼 증여는 유효, 무효?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예요. 근데 매매를 물어봐 버리면 달라져요, 답이. 매매는 유효, 무효? 네, 얘는 무효가 된다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은닉을 증여를 하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한 거잖아요. 매매는 무효, 증여는 뭐라고요? 유효가 된다고. 어떤 걸 물어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행위 뭐 놔둬도 될 것 같고 이건요. 허위 표시 아니니까. 자, 양해 보인가요? 이 금융기관의 양해라는 게 뭐였냐면 요 공식입니다. 대출 기억나요? 문장 중에 대출이 보인다. 문장 중에 대출이 보이면 얘는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고 통정이에요, 통정이 아니에요?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근데 대출이 보이면서 끝허리에 양해라는 글자, 양해가 나오면 얘는 뭘로 가라는 거야? 양해 그러면 이건 통정허위 표시가 돼가지고 얘는 유효, 무효? 무효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의대여 대출 기억나요? 시장 통해서 그죠? 학자금 500만 원 빌리러 갔는데 여신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된다. 그죠? 그럼 옆에 자판에서 같이 나 언니 명의로 돈 좀 빌려줘. 내가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반응이 안 보여. 자, 대출 보이죠? 그럼 대출은 뭐라고요? 대출 나오면 비진이 통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양해란 글자가 같이 나오면 통정허위가 돼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는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판례 이건. 자,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니까 당연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부당이득, 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진정명의, 그죠? 이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명의 부당이득. 그림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허위 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자, 불법이 아니란 게 무슨 말이에요? 103조가 아니다. 불법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반환되지 않는다. 반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이런 의미고요. 채권자 대위권 동그라미, 채권자 취소권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 채권자 대위가 모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의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제3자입니다.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왜? 3자는 뭐만 따지는 거예요? 얘는요. 선의만 따지는 것이고 무과실 여부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에 나오는 모든 3자는 선의만 따집니다. 선의만 따진다는 거. 기억, 당사자 그 채권자는 허위 표시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꾸로 누가요? 선의 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제3자는 선의면 족한 거죠? 선이면 족하지. 과실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이게 28회 때 이 사례가 나올 때 마지막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3자는 선이면 족한 거고요.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밑에 조심할 거 선의 3자는 권리 취득했죠. 자 예를 들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선의 3자로부터 뭐 한 사람? 전득한 자가 악이죠.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법칙? 엄폐물 법칙하고 들어왔죠. 선의 3자 악이. 자, 선의 3자 판단 여부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3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누구예요? 당사자.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포괄승계인 누구예요? 포괄승계인이 상속인이요. 그냥 물어볼까요? 포괄승계인 말고 특정승계인은 누구예요? 그냥 특정승계인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매수자 이렇게 수증자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들 여긴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랬죠? 그럼 얘들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고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3자들입니다. 얘는 보호가 안 돼요. 자, 여기서 뭐가 돼 있어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라고 돼 있고 기존에 존재했던 3자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게 무슨 말일까요? 갑의 집이 이렇게 을하고 가장매매 할 거잖아요.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요 계약에 의해서 새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선이면 얘는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렇게 나와 있을 때 근데 갑과 을이 가장 매매하기 전에 이 집에 요 집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있더라. 저당권자가. 그럼 저당권자 요 사람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가장 매매하기 전에 통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3자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자 3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간평은 시험에 나오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배정은 되긴 될 거예요. 이것도요. 자, 파산관제인 보인가요?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는 3자죠. 작년에 답이었어요. 32회 때. 근데 파산관제는 보호되지만 선인지 악인지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가지고 가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기 파산자는 보호되는 사람입니다만 누구를 가지고요? 총 채권자를 기준해서 얘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산관제는 보호되지만 선악은 채권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작년에 요게 답이었어요. 작년에 답이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나올까 그 생각은 듭니다. 이건요. 자, 적용 범위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이 되는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예전 트랙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단독행위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독행위 적용되나요? 통정허위 표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적용되는 거예요. 단독행위도. 취소 짤 수 있거든요. 계약 해제하는 거 짤 수 있거든요. 둘이서.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처럼 없는이라고 나오면 이건 뭐 적용되지 않죠.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통정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요건 한번 해볼까요? 비진이 있었잖아요. 앞에 아까 비진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돼요. 비진은 둘 다 적용이 되는데 통정에만 약간 갈린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요게 요 그림.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에 아마 토탈에서 한 4번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이 판례가.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종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요게 종중원이 있습니다. 종중원. 종중원이 있었어요. 당수, 오촌 당수. 명의신탁을 합니다. 원래 종중간의 명의신탁은 탈세 혐의가 없으면 유효이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놨어요. 넘겨놓은 거죠. 유효입니다. 근데 이 종중원이 이걸 팔아먹어 버릴 수 있잖아요. 오촌 당숙이. 그래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다 이거죠. 합의해가지고 너 팔아먹으면 땅이라도 찾아와야 될 거 아니니 본등기에서 뭐 그런 거. 그러면 이게 합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얘는 유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탈세 목적 없는 종중의 명의신탁은 수탁자 의무처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등기는 통정허위 표시 이다 아니다. 허위 표시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갖다 놔라는 거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한 4번 정도 우리 시험에 배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억을 하되 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 사례를 꼭 좀 조심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북 1에다가도 이 사례를 넣어가지고 지문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오시면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좀 짧게 쉬세요. 길게 말고요.